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경제 동향과 더불어 오늘 부동산 아파트 추세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주간 매매 변동률을 발표를 했고요.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인허가 건수 1월달 전년 대비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얘기를 드리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보면서 얘기 드리면 국토부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면서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고가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해 달라. 또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는 강화해야 되지만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말과 더불어 제 생각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짧은 영상 안에 많은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자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만 두면 오히려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로만 하면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는 한데요. 제가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2월달 동향 같은 경우 서울의 동남권 영향을 일부 다른 타 지역들 동남권 이외에 뭐 서부권, 서남권, 뭐 동부권 같은 경우가 영향을 어떻게 받냐 이런 중심으로 보라 그랬고요. 그리고 서울 동남권 영향 하에 있다고 말씀드린 과천이나 분당 그리고 그 라인에 있는 수용성 지역과 일부 풍선 지역이 커지고 있는지 이런 큰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으면서 저번 주 주간 변동률을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변곡점 중에 서울의 동남권 하락률이 커지는지 아니면 그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수용성 지역 중에 수원 용인의 풍선 효과가 더 커지는지 어느 쪽이 힘겨루기 양상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저번 주 대비 이번 주는 보면 여전한 형상이라고 좀 보면 거꾸로 서울의 강남 3구의 영향을 다른 지역에 미치는 것보다는 풍선 지역 효과가 좀 더 세서 확대됐다는 내용과 함께 서울 지역만 먼저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의 하락이 다른 데로 오히려 수도권에 미치는지 수도권의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 거꾸로 서울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흰거루기 양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만 보면 제가 말씀드린 풍선 효과 지역이 오히려 서울 쪽을 밀어 올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전체적으로 매매를 보면 서울 이외에는 전국, 수도권, 지방 해서 다 올라갔어요. 전주 대비 다 상승을 했으며 서울 지역만 보면 전주랑 똑같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합권 내에서도 들여다보면 보통 하락이 접어들면 점점 계속 하락할 수는 없지만 하락폭을 키우는 게 보통 정상이거든요. 키웠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번 주를 들여다보면 강남 3구 지역의 하락폭이 하락이지만 하락폭은 줄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저도 표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동남권 지역의 강동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올해 이번 주를 제가 쳐다보라는 게 강남 3구의 영향으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보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락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 상승으로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 이외에 도심권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어요. 말씀드려 종로나 중구나 용산 지역을 봐도 큰 변동률은 없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동부권 같은 경우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 지역은 전주 대비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웠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그때 말씀드린 9억 이상 주택하고 9억 이하의 그 규제가 덜한 지역의 차별화 현상이 2월까지 지속됐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 안에서 보면, 서울 지역 안에서 보면 노도강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요. 또한 서구권을 보면 서구권의 은평, 서대문, 마포를 봐도 큰 차이는 없어요. 봤을 때 소폭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상승률은 미비하다고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서남권 지역의 대표적인 양천구 지역은 저번 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그 폭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0.02%를 줄었는데, 이번 주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살펴보고 있는데, 양천구는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마이너스 0.02%로 전주와 똑같이 하락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또한 서남권 중에 좀 그나마 9억 밑에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구로구는 여전히 그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만 보면 그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전주 대비해서는 오히려 수도권의 풍선 지역 효과를 오히려 받아가지고 좀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그 상승을 이어가는 지역과 하락폭을 줄이는 지역을 보면 오히려 수도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거꾸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서울 말씀드린 것 이외에 수도권으로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으로 제가 보라는 게 강남 3구의 영향을 서울의 다른 지역이 어떻게 받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랑 큰 차이는 없지만 노도강 지역이 오히려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구로구도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권을 보면 과천 같은 경우도 저도 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과천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0.04%로 하락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과천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수도권 규제 지역 중에 유일하게 과천이 마이너스로 지금 주간 변동률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과천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 드리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커졌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주 대비해서도 풍선 효과는 좀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수원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롭게 2월 20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그 편입된 수원, 장안, 권선, 영통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전주 대비는 조금 줄었지만 상승률이 타 지역 대비는 여전히 세다고, 수원, 장안만 얘기 드려보면 오히려 수원, 장안 같은 경우는 1.36%로 전주 대비해서도 높고요. 그리고 또한 권성 같은 경우도 전주 대비는 줄었지만 상승률이 1.58%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지역은 여전히 이번 주까지도 뜨겁다고 말씀드리면서, 수원 새롭게 들어온 수원, 장안, 권선, 영통뿐만 아니라 수원 8달까지도 지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지역은 수원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수도권의 풍선 효과를 끌고 가는 지역은 수원이라고 또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용인 지역도 마찬가지 그 현상으로 수지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1.04%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용인 수지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용인 기흥 같은 경우도 상승률이 좀 꺾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주 대비는 꺾였지만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 이상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평균 이상으로 풍선 효과가 더 커졌다고 제가 좀 얘기 드렸는데, 새롭게 들어온 의왕 같은 경우를 봐도 0.51% 상승으로 주간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 상승률 대비 높은 지역도 의왕이라고 좀 말씀드려보며, 또한 안양에 기존의 동안 지역 이외에 안양 만안이라고 해가지고 조정 지역에 들어왔는데요. 안양 만안 지역을 봐도 0.44% 상승률을 쭉 이어가고 있으면서 수도권 대비 평균 상승률 이상을 지어가고 있는 지역도 안양 만안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형상을 보면 풍선 지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동남권의 하락 영향보다는 수도권 현상
풍선의 풍선 효과를 받아서 오히려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는 요번 주 현상만 보면 하락률을 줄이면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노도강 지역에 모도들 좀 덜 올랐던 노도강 지역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서울 지역 대비 조금이라도 더 셌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인허가 실적과 착공 분양 준공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표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얘기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허가 실적,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이 대부분 줄었어요. 제가 이 착공 물량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장난감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 실적, 착공,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라고 하면 분양과 준공 후에 입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올 1월 달에 인허가 실적,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다 줄었다고 보면 이 줄은 물량은 입주로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려보면서 공급 물량은 한순간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이 그래서 꼭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아까 모두의 말씀들이 국토부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택 공급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말로 뚱땅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주택은 공급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5년, 4년, 5년에서 그때서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올해서부터 벌써 제가 말씀드려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허가 실적은요 25.1%가 떨어졌고요 착공 물량은 32.3%가 떨어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 작년보다도 줄었다는 거. 준비 단계부터 이렇게 줄었는데 분양 같은 경우는 99.7%가 줄었어요. 또한 준공 물량은 34%가 줄었어요. 이렇게 된 하락 영향은 앞으로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인허가 후 착공을 한 1년 정도 보고 착공 후 요새 후분양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분양 후에 2, 3년 후에 준공 후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텀을 보면 인허가 실적부터 준공 물량까지 해가지고 5년 텀이 있는데 인허가 실적과 착공 준비 단계부터 전년도부터 계속 줄어드는 양상이며 올해는 대폭도 줄었다는 말씀 드려보면 이거는 추후 앞으로 3년, 2년에서 5년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 된다고 말씀드려보면서 또한 주택은 공급 확대에 말로만 해가지고 뚱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보면서 그거는 장기적인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된 플랜 하에 지금 다음 정권에서 꽃이 피울지언정 항상 장기적인 플랜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그리고 저도 대략적으로 오늘 돌아가는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큰 말씀 드려봤지만 다음 주 전망이나 2월달 마무리하면서 3월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분기점이 이번에는 방향성을 정해줄 거라고 저는 봤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동남권 하락 영향과 또한 수도권의 풍선 효과가 팽팽하게 맞부딪히면서 아직까지는 신기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 변수라는 코로나 악재가 나타나면서 3월부터는 지금까지는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 드려보면 3월서부터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좀 더 크지 않나 말씀드려보면서 3월서부터는 또한 2020 대책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좀 더 강화되면서 투기 지역의 3억 이상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정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비조정 지역은 6억까지 확대하는 그런 수요 억제책을 또 쓰면서 3월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책과 더불어 코로나 악재에 대한 악영향과 공급 확대가 미흡한 그런 면은 있지만 당장 3월 보면 악재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려보면서 3월에는 정확한 방향성은 분기점을 지나서 하락으로 소폭이지만 방향성은 나올 거라는 얘기 드려보면서 일부 요새 최근에 저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봄이 날씨가 풀리면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악재로 지금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별로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수요도 그만큼 더 급감했다는 얘기 더 드려보면 수요가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말씀드려보면서 이 영향은 3월에 악재로 방향성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거라는 제가 조심스러운 전망 드려보면서 제가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